당뇨병을 졸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가능성의 열쇠, 당뇨 관리의 핵심 지표죠. 당화혈색소, HbA1c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생생한 경험담도 있고요. 또 최신 연구, 의학 가이드라인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청취자 본인에게 뭘 의미하는지 딱 이해하고 또 수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 그런 걸 얻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화혈색소. 이게 정확히 뭔가요? 지난 2, 3개월 평균 혈당치 성적표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딱 그 비유가 적절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기적인 혈당 변화가 아니라 그 장기적인 조절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장기적인 거.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당뇨망막병증이라든지 신장 문제, 신경손상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 이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도 크게 높아집니다. 아, 무섭네요. 네. 근데 연구들을 보면요. 이 당화혈색소를 딱 1%만 낮춰도요. 네. 이런 합병증 위험을 20%, 많게는 한 4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와, 1%만 낮춰도요?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그럼 목표 수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보통 뭐 6.5% 미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도 하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보통은 6.5% 미만을 권고하죠. 네네. 하지만 이제 저혈당 위험이 좀 적은 초기 환자분들은 조금 더 낮게 잡기도 하고요. 또 고령이시거나 합병증이 이미 있는 분들은 뭐 7.0%나 그 이상으로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합니다. 개별화가 중요해요. 아, 개인별로 다르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엄정현님 사례 있잖아요. 네, 그분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그렇죠. 10%가 훌쩍 넘었던 수치가 관리하고 나서 4% 후반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는 게 참 희망적인 부분이죠.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 당화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건 뭘까요? 보내주신 연구자료 보니까 좀 예상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40대 이상 당뇨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결과를 보면 당뇨 유병 기간이 한 7년 이상으로 길거나 아니면 혈중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있잖아요. 고중성 지방 혈중. 네. 이런 경우에 조절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요. 또 비타민 D 수치가 20 NgmL 미만으로 낮을 때 이것도 관련이 있었고 비타민 D도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자는 거요? 네. 오히려 6에서 8시간 자는 거에 비해서 8시간 넘게 자는 경우에도 당화혈색소 조절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잠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긴 잠도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수면 시간과의 관계,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다른 자료에서는 식단, 특히 초가공식품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한 연구에서는 딱 명확하게 나왔어요.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10%늘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28%피 높아졌다고요. 꽤 많이 오르네요. 네, 반대로 이제 가공 안 된 자연식품 비율이 10% 높아지면 0.3%피 낮아졌고요. 어허. 그 식단 관리는 단순히 뭐 덜 먹는다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하는 거랑 같이 식사 순서 있잖아요. 네, 순서요. 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이게 혈당 확 오르는 거, 혈당 스파이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엄정현 님도 아침에 스무디 드시고 점심엔 직접 도시락 싸서 야채부터 먹는 거꾸로 식사법, 이걸 실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 저도 들어봤어요. 그럼 엄정영님처럼 그렇게 3개월 만에 약까지 끊을 정도로 극적인 개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식단 말고 또 다른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여러 요인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겠죠? 그렇죠. 꾸준한 식단 관리, 이것과 더불어서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핵심입니다. 운동이요? 네, 엄정현님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 뭐 특수 신발 신으셨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허벅지 운동, 뒤꿈치 들기 이런 걸 꾸준히 하셨대요.
특히 식후에 가볍게 걷거나 계단 오르는 거, 이게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건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식후 운동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운동만큼 또 중요한 게 수면하고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 7시간 이상 푹 자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한 3, 4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 유지하는 거, 이런 습관이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스트레스가 또 혈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엄정현 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수치가 확 올랐던 경험을 통해서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실 모니터링이 있어요. 모니터링이요? 기록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규칙적으로 혈당 재는 거, 또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 받는 거, 그리고 엄정현 님이 하셨다는 당뇨 달력 있잖아요. 네, 봤어요. 거기에 식단, 운동, 수면, 혈당 이런 걸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했던 것처럼 자기 몸 상태를 아는 거, 이게 변화의 시작인 거죠. 자신의 몸을 아는 것 중요하네요. 그 외에 뭐 한의학적 관점이나 체중 관리 이야기도 있었죠. 네,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췌장 기능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기도 해요. 아, 췌장이요? 네,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보는 C펩타이드 검사나 손톱 주름으로 미세혈관 순환 보는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관리 방향을 잡기도 하고요. 엄정현 님도 한의학적 진단 후에 간 기능 개선 치료를 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만약 비만하다면 체중 감량은 뭐 당뇨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죠. 체중 관리 중요하죠. 근데 당뇨 관리가 단순히 혈당 숫자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것도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이고요. 또 발 관리처럼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도 놓치면 안 되고요. 발 관리. 네. 그리고 또 하나,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기사에도 나왔지만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대상포진 같은 감염질환 위험이 더 높아요. 아, 대상포진이요? 네, 이게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이시거나 면역 저하 상태라면 싱그릭스 같은 효과 좋고 안전한 제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백신 접종도 신경 써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정보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결국 당화혈색소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또 꾸준한 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엄정현 님도 당뇨 졸업하고 나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까지 좋아지고 훨씬 건강해진 걸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어요. 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엄정현님은 당뇨 달력으로 자신의 몸을 아주 면밀히 관찰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당장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록 습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